안녕하세요. 저는 정교적으로 보면은 제 자신이 개신교,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 또 불교 이런 것을 두루두루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종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극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신의 존재가 제 꿈에, 새벽 꿈에 2번이나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저는 신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제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것은 파나틱, 즉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파나틱스들은 상당히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고 과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종교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정치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파란 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좀 이성적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쪽이고요. 이 빨간 쪽으로 갈수록 이상주의에 빠져서 그 대신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막 섞어가지고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회가 그 안정적인 기반으로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 파란 쪽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분석할 때 이 방법을 지금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재미있는 그런 관상학적인 그런 것을 누가 올렸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지금 N번방의 그 문제의 성 문제를 일으킨 그 젊은이와 그 전광훈 이 사람의 관상을 좀 보세요. 굉장히 너무 흡사해서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에 깜짝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관상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전광훈 이분을 보면은요,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최종 목적은 거대한 교회를 갖고 싶다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학에게조차도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여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사람이 품에이든 아니든 이런 손 사인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손 사인을 했는데 그중에 이 사람이 왜 그런 포즈를 했을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그럴 수는 있죠. 세계주의자인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국에는 너무도 많은 숫자의 그런 개신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울릉도에도 3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무언가 의지하고 싶고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여성 심리에 잠재되어 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한국은 유교 국가로 한 500여 년을 지녔고 지금도 계속 유교적인 마인드, 권위적이면서 또 심성은 인의 예지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인정적으로 인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밑바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개신교 교회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비는 것, 그 행위를 그냥 개신교 교회 가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던 그 어머니들의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물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파나틱하다는 것이죠. 극단주의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요. 자신의 남편의 팔뚝을 물어뜯고 도망친 그 어떤 확진녀가 있는데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또는 자신은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갖고 있겠지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자기 현실적으로 생활을 못하면서 이렇게 정신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이상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는 것이죠. 이때에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이 극단주의자인 이 여성 신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그 정당에서도 뭐 이분이 미래통합당 당대표 법무특보라고 그러는데 이번 그 집회에서도 많이 그 마이크를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정도로 뭐 예수한국 뭐 자유통일가 뭐 이런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그 파나틱한 극단주의자가 많이 끼어들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대북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엄마 부대의 그 주옥순 씨도 사실은 그 전광훈 목사가 사용했던 마이크를 그대로 썼고 양성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주옥순 이 사람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평화소녀상 문제가 났을 때 그때의 그 한일 관계 악화에 대비해가지고 자신이 그 아베 총리한테 사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띵띵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비록 그 제가 그 평화소녀상을 축으로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광적인 극단주의적인 데가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보수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을만을 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말이죠. 아베한테 사죄를 하고 한국 정부를 규탄을 한다는 건 완전한 넌센스죠. 그러니까 넌센스인 사람이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극단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도 그 주도를 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현재 일어난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적인 것을 겉으로 삼고 각종 한쪽으로는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 다른 한쪽으로는 그냥 감정적인 이성을 잃은 극단주의자가 됐다는 데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지난 총선 부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이 뛰쳐나간 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쳐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찌라시가 이제 그때 돌았는데 무슨 교회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치료가 된다 이러면서 남성 발기부전, 여성 오르가즘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이 지금 현재 또 이들 개신교 광신적인 사람들이 목사님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대부분 경북 사람들이 경북하고 울산은 경남 아닌가요?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다는 것에 또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북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려지만 본인이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비이성 쪽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사람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 가족 속에서 제가 겪은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이 문제가 대북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무슨 큰샘이 신청한 문제도 법원은 이 법인을 설립한 것을 허가하는 걸 취소한다. 그런 문제 또 취소 효력을 정지 또 시킨다. 이래 번복이 막 되고 있어요. 지금 법원조차도. 그런데 이제 통일부라는 데서는 지금 이런 것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반도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고 가야지 전쟁을 통해서 풀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더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 쪽에서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아주 급변하는 듯이 몰아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냐?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중국하고 갈 거야, 미국하고 갈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일어나는 일이 있죠.